안녕하세요. 스캘핑 단타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스캘핑이요, 저희가 3틱에서 5틱 정도 바라보고 하는 기술적 회전율을 높이는 매매인데, 그렇게 방향성과는 무관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양싸다구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캘핑은 무조건적으로 승률이 높아야 돼요. 최소 못해도 70%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은 제외적으로 이제 스캘핑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스캘핑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멘탈이 약한 사람들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손절 안 되는 사람들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타점 못 기다리는 사람들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손이 조금 빨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대체제로 이제 익절 틱수를 정해놓는 그 HTS의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조금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이것도 손이 빠르면 더 이제 기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이 조건들을 하나라도 이제 틀린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불에 이제 손을 넣어봐야 뜨거운 걸 뭐 모르지 않는 것처럼 이제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깡통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하나라도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라도 자기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하나라도 안 된다 그러면 이 동영상을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저희가 해외 선물이라는 게 낮 시간대 파동이랑 밤 시간대 파동이 되게 많이 달라요. 낮 시간대 파동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후 한 6시 전까지는 웬만하면 추세가 잘 안 나는 편이거든요. 박스창이 갇혀있다는 소리인데, 이게 밤에는 되게 파동이 세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밤에 절대 매매 안 합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는 파동을 만들어내요. 제 금액적으로 견딜 수가 없는 파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밤에 하면 이제 손실을 볼 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밤에 안 하고 거의 오전 9시에서 한 6시 안으로는 매매를 끝내기 때문에, 그게 본인들의, 제가 오전이 맞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맞는 파동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대를 먼저 본인들이 아는 파동대를 맞춰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9시에서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매매를 합니다. 근데 파동이 센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밤에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아침에도 파동을, 박스장이라도 파동을 만들어 주는데, 사람들마다 이제 파동에 대해서도 다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는 박스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이렇게 큰 박스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캘핑을 치는 입장에서는 뭐 여기를 본다면 한 이 정도만 돼도 박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이게 거의 한 20분 정도 이루어진 박스인데, 30분 넘네요. 30분 정도인데 30분 정도를 1분 봉으로 30개의 봉으로 이렇게 이탈을 하는 거면 30분의 평균을 이탈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위험한 걸 감지를 해서 이렇게 박스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외 선물의 박스와 추세는 항상 이어져 있어요. 항상 해외 선물은 이 정도 박스를 보든 아니면 크게 이 정도 박스를 보든 항상 이걸 이탈하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게 돼요. 항상 박스 추세 반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박스 추세가 무조건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박스 다음에 추세, 박스 다음에 추세 계속 인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이 큰 박스일수록 추세가 크게 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통계가 오래된 것들을 부수는 거기 때문에 더 크게 갈 확률이 높은 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가격대를 뚫은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박스 추세 형식으로 해선물은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 추세를 보고 스캘핑을 제가 잡는데, 제가 오늘 어디서 매매를 했냐면 9시 제가 여기에서 매수를 잡았었어요. 여기에서 매수를 잡았는데, 왜 잡았냐면 그냥 박스 하단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박스들을 보시면 분명히 패턴들이 다 있거든요. 저는 확률 캔들들이 패턴이
있고 그 패턴들에 대한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나오는 쌍바닥도 마찬가지고 쌍봉도 마찬가지고 다 패턴이고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확률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쌍바닥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박스를 형성할 때에도 이렇게 꼬리가 비비든 옆으로 이렇게 많이 꼬리가 비비든 몸통이 비비든 박스를 비벼요, 끝자락에서 항상. 그래서 박스 이렇게 끝자락쯤에서 잡는다고 하면 자기가 세넥틱 정도를 안 주고 추세를 간다는 거는 굉장히 자기가 잘못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웬만한 경우에서는 세넥틱 정도는 다 이제 수익을 주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넥틱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제가 영상에서도 남겼지만 항상 스탑로스를 걸어야 돼요. 그렇게 스탑로스를 안 걸게 되면, 한 번이라도 안 걸게 되면 바로 손익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에 대한 걸 잡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승률이 웬만하면 못해도 80%가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20%를 손절해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저희들이 3틱에서 5틱을 먹는다 했잖아요. 평균적으로 이게 4틱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4틱으로 10번을 4틱을 먹는다 치고 승률이 80%면 8번을 이기고 2번을 진다는 소리인데, 그럼 손절을 몇 틱을 잡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4틱으로 8번을 이겼어요. 32틱이죠. 그러면 손익비가 최대 많이 잡아도 10틱에서 12틱 안으로는 잡아야 돼요. 내가 한 번에 빠르게 가장 복구할 수 있는 틱수를 이렇게 잡아놔야지 그 다음 매매에서 안 밀리게 되거든요, 이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뺐잖아요. 뺐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돼버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본전을 주니까 조금 다음에도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다려버리게 되다가 한 번이라도 이런 한 10포인트짜리 한 번 만나잖아요. 장대 음봉으로, 장대 양봉이든.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손익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내 매매 계획에 대한 오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절을 칼같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도 분명히 봤죠. 제가 바로 손절 틱스 오자마자 바로 누르는 거. 거의 저는 한 2포인트에서 3포인트 정도 손절을 잡거든요. 거의 10틱에서 12틱인데, 이 정도로 해서 솔직히 스탑로스를 걸고 따라 올라가면 세네틱보다 먹는 경우도 훨씬 많거든요. 저는 한 20틱도 먹을 때도 많고, 낮장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수익을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타점이 정말로 잘못되지 않았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잡았고 괜찮은 타점이라면 승률이 80%는 나올 거고, 바로 손실을 보지 않고 이렇게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매매 전략을 짠 건데, 이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맞아버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멘탈도 깨지게 될 뿐더러 매매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본인에 대한 멘탈 관리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한 번만 하고 되게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말하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본인들이 만약에 본인들의 기법을 완전히 갈아엎고 다시 한번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면 일주일 정도를 최소한 연습을 해봐요. 이렇게. 그리고 본인이 진짜 원하는 타점에 잡았고 제가 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했는지 한번 판단을 해봐요. 그런데도 아니면 본인의 기법이랑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의 심리랑.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렇게 오늘 것만 해서 보자면,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꼬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섰고 꼬리가 나오면 저는 한 이쯤에서 잡아요. 꼬리 끝단부쯤에서 2, 3포인트를 잡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때에는 되게 무서울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요,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서 꼬리가 보이겠지만 이렇게 몸통으로 장대 양봉이 세워져 있으면 빨간색으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뚫고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오히려 못 잡아요. 이렇게 꼬리가 생성돼 있었을 때쯤엔 몸통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잡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이런 경우에 오히려 더 잡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 잡고 내가 생각한, 만약에 이 라인이 여기 꼬리가 있었으니까 이 라인을 벗어나면
오히려 2, 3포인트가 아니라 1포인트만 넘어가도 잘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오히려 이 꼬리를 보고 여기에서 잡으면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몸통일 때는 여기에서 잡은 거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항상 장대 양봉 이렇게 끝나고 잡게 되면 여기에서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을 생각하고 미래를 보고 잡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올라갈 때 잡아야 더 손익비가 좋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되게 봉 끝나고 잡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봉 끝나고 잡는다라는 말이 그것도 타이밍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올라갈 때 잡아야 그게 고점, 자기가 생각한 타점이 괜찮다면 고점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확실하게 높아요. 봉이 끝나고 잡게 되면 늦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 봉 끝나고 확인을 하고 변곡을 보고 잡는데 저는 안 그럽니다. 영매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서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이상 넘어가 버리면 바로 손절을 자르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짧은 리스크로 수익 낼 확률이 높다면 저는 들어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기준에 맞게 가격대가 왔으면 과감하게 들어가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박스를 보고 항상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리가 내렸을 때 그 이후에 이렇게 제가 여기에서 잡았겠죠. 꼬리를 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잡는데 여기서 2, 3포인트 안 내려가면 3포인트 안 내려갔죠. 여기서도 3포인트 안 내려가고 이렇게 반등을 주면 바로 여기에서 한 이쯤에서 바로 스탑로스 걸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짧게 되게 가져가게 되면 여기에서도 잡았겠죠. 제가 분명히. 왜냐면 더 밑으로 꽂아버리면 그냥 자르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손절 라인이 정확하죠. 그런 식으로 계속 짧게 틱수를 올리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수도 있다.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승률이 높은 건 맞지만 매매를 많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손익을 얻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돌릴 때가 많아요. 계속 이길 수 마냥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 없이 한다라는 말이 본인의 수익금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한 번이라도 손익을 봐서 10,000원이라도 벌었으면 소액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전업이 아니고 소액 투자자로 하루에 5만원, 10만원 정도만 번다라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0,000원을 벌더라도 그냥 매매를 중단하셨으면 좋겠어요. 10,000원도 매매 손익이라서 그거를 조금씩 쌓아갈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를 이제 또 위험한 리스크에 노출을 시키게 되면 위험한 거거든요. 그것조차 다시 매매한다는 것조차 욕심이에요. 손익을 보셨으면 바로 HTS 끄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분명히 자신감도 얻게 되고 이제 승률이 높다라는 걸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럼 조금 더 많이 먹고 싶어지게 되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든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박스를 보다 보면 근데 그 많이 먹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많이 먹으려면 돈을 잃을 각오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네틱을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박스를 보고 여기에서 잡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런 박스를 보고 잡았는데 여기에서 세네틱을 걸었어요. 3포인트 정도를 손절 생각하고 3포인트만 이쯤 되겠죠. 이쯤 될 것 같은 3포인트를 생각하고 끊는다라고 친다면 이거를 건드리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틱스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텨야 돼요. 오면은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존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확률을 다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빠졌다가 손절을 안 건드리고 다시 올라오게 돼서 본전이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에 영상에서도 말을 했을 텐데 물린 것보다 많이 먹으려고 해야 돼요. 본인이 10틱을 물렸으면 10틱보다 많이 먹으려고 최소한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익절티수를 가져가야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하셔야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법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에 대한 신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과연 이 장대 양봉이 몸통으로 돼 있을 때 여기에서 본인들이 잡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못 잡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절대 못 잡습니다. 여기서 진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본인들이 많이 먹으려면 돈을 잃을 각오로 해야 오히려 더 돈을 크게 벌 수 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제가 해본 방법 중에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제가 했듯이 세네 틱 정도 수익이 나면 그 바로 밑에 스탑로스를 바로 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걸 안 건드리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 준다면 위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잠깐 내려오면 체결되겠죠. 이거 익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손절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본전이 다시 찾아올 때도 되게 많지만, 저도 하다 보면 되게 많지만, 결국에는 누적 수익의 싸움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손절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냥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적 수익이에요. 누적 수익 싸움이에요. 본인의 승률을 알고 믿고 패턴을 다 익혀서 연습을 해서 승률이 70% 이상이 된다면 누적 수익의 싸움이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바로 깡통이에요. 손절 되면. 그래서 그렇게 아침에 하고 본인들이 연습을 해서 좀 손을 빨리빨리 하신다면 괜찮지 않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단타에는 맞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단기 추세를 봐야겠죠. 저도 분명히 박스를 치더라도 매수가 유리하고 매도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래량이랑 지지 저항을 많이 보고 하는데, 다른 걸 안 봐요. 저는 솔직하게 이평선도 안 보고 거래량이랑 지지 저항을 보고만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봤다고 쳐볼게요. 여기를. 근데 저는 솔직하게 여기까지만 해도 왜 매수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매수의 거래량이 마지막에 제일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은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 30분의 기준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도 상승이기도 했고, 여기서 깨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박스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매수를 잡은 거예요. 오히려 매수를 잡아서 대응을 했지만, 여기서 매도의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매도가 다시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저는. 그래서 저는 거래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쪽 방향이 더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저점 라인에서 거의 비슷한 방향이나 거래량이 많아지게 터지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쪽 방향이 더 먹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 거래량 터진 시점이 저점은 아니겠지만 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보기도 합니다. 거래량은 제가 설정법은 이제 그 동영상에 올려놨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보고 단기 추세를 봅니다. 근데 아침에 거래량은 나스닥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500계약이 잘 안 넘어가거든요. 이게 500계약이 안 넘어가서 거의 500계약 안에서 박스로 이렇게 이기고 지고, 거래량이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하게 되면 거의 박스일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뭐냐면, 박스에 크게 봤을 때 박스에 하단부라고 친다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하단부라고 친다면 여기에서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 많이 나와주죠. 이렇게 큰 박스에서 매수의 거래량이 동반하게 나오고 밑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캔들들이 계속 나온다면, 이런 자리들을 제일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박스가 나오고 다시 위로 방향을 틀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근데 또 지금은 박스를 깨고 위로 추세가 가고 있죠. 지금도.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량이 터져주고 매도 거래량이 많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매도로 한번 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하고, 거래량과 지지와 저항 그리고 캔들의 패턴을 많이 보고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경험치가 쌓일 텐데, 분명한 거는 손절을 제일 먼저 일본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조금 잃을까, 10틱, 12틱을 손절 라인으로 안 가더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판단해서 한두 틱에 자를 수 있으면 자르고, 그런 식으로 가면 더 좋게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